돈이 되는 경제 정보 전해드립니다.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쿠키뉴스 송금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정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정보 함께 할까요? 네, 보험 계약 관리 노하우를 한번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 가입할 때와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만 자신이 든 보험에 관심을 갖는데요. 어떤 보험이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데 있어 알아두셔야 할 팁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보험 계약 관리법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용어 정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험 계약 관계 그 관련자들을 지칭하는 말들이 많은데 그 부분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이 부분을 알고 시작하는 게 이해가 더 빠를 텐데요. 먼저 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보험자에 대비되는 단어가 바로 피보험자인데요. 이 피보험자가 보장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피보험자가 있고 그리고 보험 가입자라고 불리는 계약자가 있는데 요거는 다른 의미인 거죠? 네, 다릅니다. 먼저 보험 가입자, 즉 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에 가입한 계약의 당사자를 뜻합니다. 자기의 명의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계약자는 법인이든 능력자이든 무능력자이든 상관없으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보험 계약자가 되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의 보장을 받는 당사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의 당사자인 보험 가입자가 꼭 아니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피보험자는 생명보험 계약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 즉 사고를 당한 사람을 의미하고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요. 계약은 내가 하지만 보장은 다른 사람이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이 보험금을 내더라도 계약자가 자신이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장은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자신이 아닌 가족으로 정했다면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계약자는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뭐 흔히 계약자와 피보험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피보험자와 계약자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먼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관련자들 중에서 보험 수익자도 있습니다. 수익자는 이게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와 또 다른 개념인 거죠? 네, 보험자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의 목적인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을 보험 수익자라고 하는데요.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곧 보험 수익자가 되지만 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명보험의 경우는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달라질 수 있다. 사실 언뜻 와닿는 내용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에 가입한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 보험 수익자를 자신의 아내 B씨로 해두고 사망하면요. 보험 가입자이자 피보험자인 A씨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로 보험자인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인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료 관련한 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사실 다달이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유용한 방법이 있다고요? 네,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되는데요. 해지된 후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보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액 제도. 그럼 그거는 다달이 내는 보험금을 줄여주는 겁니까? 네,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감액 신청을 하면 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 계약을 해지 처리하고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데요. 신청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후에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면 되지만 전보다 보장 범위는 줄어들게 되니 그 부분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내는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또 보장되는 범위 역시 줄어들겠군요. 자, 그리고 내는 금액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역시 또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경우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요?
네,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할 경우에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액 완납 제도는 감액에 따라 해주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주 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는데요.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 환급금이 많이 있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에 유용한 제도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보험료 감액 제도와 감액 완납 제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잘 활용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보험 계약 관리 팁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마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건강체 할인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건데요. 모든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일부 회사에서만 하는 할인 특약입니다. 그런 것도 있군요. 그러면 자신이 이 보험 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줄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금연이나 식단 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보다 나아지면 질병과 같은 보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건데요. 일정한 건강 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가입자는 건강체 할인 특약 가입을 통해 최대 2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와, 신기합니다. 이렇게 질병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또 보험료를 할인을 해주는군요. 그러면 이 제도를 운영 중인 보험회사에 한해서는 기존 계약이나 신규나 모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이미 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건강체 할인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특약 가입 후에 건강 상태가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상품 및 가입 조건에 따라 할인율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 보험 중에서도 여러 가지 특약이 많은데 건강체 할인 특약 요거는 꼭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혈압이나 흡연 여부 외에 피보험자의 건강 관리 노력 및 성과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 상품들도 앞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요. 각 보험사에 문의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특별한 보험도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변액보험인데요. 재택하시는 분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이게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정의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정확하게 어떤 보험인가요? 네, 변액보험이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펀드로 장기 운용한 뒤에 운용 성과에 따라서 보험금과 해지 환급금이 변동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입니다. 높은 물가 상승으로 보험금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보험이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투자해서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보험인 건데 변액보험도 종류별로 나눌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분류합니까? 네, 먼저 변액연금은 변액보험의 노후를 대비한 연금보험의 특징이 결합된 상품인데요. 연금 개시 전 사망 시에는 투자 실적이 아무리 악화되어도 사망보험금은 기납입 보험료를 최저로 보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액종신이 있는데요. 변액보험의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의 특징이 결합돼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기본 사망보험금인 가입금액을 보장하지만 해약 환급금은 최저 보증 이율이 없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액 종신 같은 경우는 뭐 원금 소실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 실적은 기대할 만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계약 1억 원의 변액 종신에 가입할 경우 투자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해약하지 않는다면 1억 원의 최저 사망 보험금은 보장되고 예정 이율 이상의 투자 실적을 거둘 경우는 주 계약금의 그만큼이 더 보장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변액보험에 이 변액연금 그리고 변액종신 있는데요. 또 어떤 변액보험이 있나요? 또 마지막으로 변액 유니버셜은 변액보험의 자유로운 입출금 기능에 유니버셜 기능이 결합된 보험을 말합니다. 기납입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최저 보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 5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다가 사망 시에는 3천만 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최저 보증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액보험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투자 개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변액보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팁 좀 알아보고 갈까요?
네, 그래서 변액보험은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경을 해야 하는 겁니까? 예를 좀 들어보시죠. 네, 예를 들어서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 펀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증시 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겠죠. 또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추가 납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아, 진짜 그야말로 때때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변액보험의 펀드별 수익률이나 투자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보험회사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변액보험 공시실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참고로 많은 보험회사에서 펀드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기업 가입자의 펀드 변경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금 하면 분쟁 관련해서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수령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보험 수익자 지정, 변경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알아본 것처럼 보험에 관련해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는데요. 보험 수익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하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적 상속인, 즉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 사촌인의 반계 혈족 순서로 이어지고요. 장애보험금 등은 피보험자가, 만기 및 중도보험금은 보험 계약자가 각각 받게 됩니다. 네. 아, 이게 수익자를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군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가 이렇게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상속 순위가 동일한 사람 모두가 다 같이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각자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수익자들 간의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세월호 참사 때 보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이혼 후 피해자를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지급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아, 어쨌거나 보험금 수령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이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는 게 최선이겠군요. 네, 꼭 필요합니다. 지정 및 변경 방법은 각 보험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성명과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보험 수익자를 특정할 수 있고요. 보험 수익자로 지정 변경된 사람만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계약 관리 노하우 한 가지만 더 알아보고 끝을 낼까요? 네, 주소가 바뀐 경우에 한 보험회사를 통해서 일괄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마지막 주소로 등기 우편 등을 보내 보험금 지급 사실과 보험료 연체 사실 등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사나 이직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죠. 현재 보험회사들은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는 보험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서 다른 보험회사에 기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주소 변경 처리가 완료된 후에 동사실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지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험회사별로 주소가 또 다르게 기재가 돼 있어서 보험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유용하게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험 계약 관리 시 유용한 팁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